네, 언제나 풍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는 마스터님의 유일한 제자이자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인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에 관련된 영상을 모아 보았습니다. 사실 다들 이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주의 형태가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사를 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한다라는 게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겠죠. 많은 분들께서 이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사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그 영상들을 모아서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처음 이사 가려면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 살 집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사 들어가기 전에는 대장군 방위도 상관없고 삼살 방위다 무슨 붕방이다 하는 거 없어. 이사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갖다가 아무 쪽이라도 새로 더 정축을 해도 되고 더 넓화도 되고 이제 구조를 약간 변경해도 돼. 이제 그게가 얼마나 마침 중요하노 하면은 삼살바위 같으면은 1년 내에 그쪽은 손을 못 대니까 1년을 머무르야 되는데 대장군 바위 같으면 4년을 기다려야 돼. 대장군은 한 바위에 가면은 3년을 묵어 있다가 4년 만에 이제 다른 바위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요한 이제 부분에 참 훼손이 돼서 당장 들어가서 생활에 불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이사 들어가기 전에 그걸 상세하게 진단해가지고 수리할 걸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사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에 어디 손을 대든 간에 내가 아직 입택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란 개념이야. 좋은 집은 계약해가지고 등기하는 것과 동시에 다 운은 받아. 운은 받는데 직접 기가면 내인데 안 와. 나쁜 흉기도 막아주고 운기작용은 하는데 바로 이제 내인데 직접적인 집에서 이제 받는 좋은 기운, 또 나쁜 기운, 이거는 이사를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이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사할 때 무조건 밥솥하고 쌀은 챙기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사 가는 날에 이제 준비할 거는 의식주라 가거든. 의식주라 가는 건 그거는 몸에 항상 필요한 그게 이제 필수 이제 그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 배가 불러야 되잖아. 배가 불러야 뭐도 하잖아. 그래서 밥솥에다가 이제 밥을 한 솥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 요사이는 쌀을 담아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 밥이나 쌀이나 이제 어떤 솥을 비우지 말고 빈 솥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두 번째는 잘 때 항상 이불을 덮어야 따뜻이잖아. 내 몸을 체온을 떠사주는 그런 이제 그 이불이 그마침 중요해. 그래서 내가 입던 이불 하고 그걸 이제 챙기는 게 그게 이제 이사 가는 날의 준비 이 과정이래. 이제 이것도 방향이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 근본 이치는 주역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주역에서 나오거든. 주역에는 근본 오행이 있어. 1월 성신이 돌아가면서 운기작용에 바로 원칙이 있는 거야. 운기작용이 돌아가는 이치가 변경이 없어.
그래, 같은 해가 뜨고, 같은 이제 참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데, 왜 밤낮은 똑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중간에 오면서 역학을 한다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하나의 근본 오행이 있고, 거기에서 삼합 오행도 있고, 성숙 오행도 있고, 그 홍범 오행도 있고, 10가지 오행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풀이를 하면은 어디라도 그런 법이 나오는데 시작과 원리가 틀리는 거야. 나는 근본 바탕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하고 태길, 이사방위, 좌향 등 풀이하는 것이 꼭 오행 자기가 이제 익힌 데 따라서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같지 않은 원인이다. 이사를 갈 때에는 항상 이제 이 마음이 첫째 안정과 결심을 잘 해서 흔들림 없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은 분명히 성공한다 하는 그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실패가 없어.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뭐 이번에 여기 가가지고도 뭐가 어떻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개수맛 그거 붙으면 안 돼. 무조건 이번에는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꼭 성공할 수 있다. 거기는 다 좋더라 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마음가짐이 또 그마침 내 자신을 지탱하는데 또 그 집을 관리하는데 그 지신이 내 자신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은 그것을 맞춰줘. 내 의지가 굳지 않고 흔들리면은 지신이 그 마음을 분간을 못해서 운을 죽고도 운을 못 주는 거야. 받아들일 사람이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내 첫 이제 마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 모든 것이 그 시작이라 하는 게 하나단 말이야. 그래 빗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되고 하는 그 이치를 보면은 바로 그 마침 내 마음이 처음 이사를 갈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그 원리야. 설령 집 구조가 안 좋다라고 감정이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사는 집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그렇지 그런 의미. 그 떠날 때까지 항상 감사하다 하고 그래 살아야 돼. 알고 내가 뭐 이래니까 빨리 이사 가야 된다. 또 왜 이래 안 되노? 하고 또 안 된다. 뭐 자꾸 이런 또따를 붙이고 자꾸 뭐 이렇게 되노? 하고 이런 개념하고 붙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자꾸 이제 항상 염송을 해야 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랑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랑 이렇게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네. 있어. 아 있어요? 다르지. 그게 바로 큰 집에는 큰 집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식구가 많아야 돼. 식구가 많지 않으면은 내 집을 지켜주는 닭이 소신 역할을 하고 개도 소신 역할을 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집에 소와 개와 닭을 주로 많이 먹였거든. 그런 원리인데 우리 옛날 높은 스님들 고성은 그 심산 그 유곡에 깊은 산 속에 혼자 암자에 들어가서 가지고도 도를 깨달았거든. 그게 뭐냐? 근데 비교를 내가 하는 거야. 암만 큰 집에 참 좋은 집에 가더라도 식구가 작아도 나는 요번에 이 좋은 집에 가서 나는 꼭 성공하고 내 소원 성취한다 하는 자신 의지력이 강하게 딱 마음 먹고 첫발 그 마당에 들어갈 때 마음 딱 왼발 들어놓으면서 이제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성공을 한다. 이렇게 가지면은 지군이 도와줘. 시골 몇 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집에 참 허해가지고 썰썰하잖아 하는 이런 마음부터 처음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 그 지신이 도와준다 이 말이야. 지 운이 그 명당이면 명당에 큰 운이 도와주잖아. 또 경한터 같은 뭐 요거 깔보고 대번 니까지 극하고 대번에 꽉 놀래보거든. 터가 센 데에서 뭐 시험한다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바로 그게라. 지운이 그래. 운기가 그렇게. 그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또. 큰 집에서 작은 집에 가도 마찬가지야. 큰 집에서 작은 집 가는데 식구에 따라서 안 맡아기도 하고 또 이제 집이 또 너무 협소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 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래. 피치 못하게 작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참 좁은 집에 의해서 한옥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거 역시나 이제 큰 집에 들어가는 마음가짐과 같이 지금 사정이 이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은 분명히 내가 빨리 성공한다. 내가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 잘 살아보자 하는 좋은 쪽으로 염려를 해야 돼. 너희들 있다 이렇게 참 작아서 참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버리면 막 그대로구만 복상들어 하는 거지. 그것도 못 가고 나중에는 또 세 번 가는 거야. 그리 큰 집과 작은 집에도 모든 것이 이제 일체유심조 마음에 있단 말이야. 의지가 굳건히 이 마음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 아주 뭐 좋을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뭐가 안 되고 돈 많은 사람 한 70%는 자식이 없게나 자식이 나쁜 짓 해서 뭐 지키도록 하게나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이 없어. 또 자식들이 많은 집에 보면은 거의 가난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굽이 12굽이라고 가면 똑 편안한 길만 바른 길만 없어. 어제가 옛날이니까 지내간 거는 생각지 말고 좋은 거는 근본 바탕을 해서 내가 오늘은 뭘 더 나게 해야 되겠다. 또 내일은 더 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노.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발전하고 성공하지. 오늘 이후에 지내간 과거는 그게 과거다 이거야. 돌아올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거는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하면은 아무런 이거 나무 원망할 일 안 생긴다 이거야. 개묘년 새해에도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사를 하실 때는 이사운을 보신다든가 이사 방위를 보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고 행운을 좌우하는 이사 갈 때의 방위, 심지어 이제 학생이 학교를 가는 방위도 있고,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을 이제 옮겨 다니는 방위도 있고,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하는 것도 다 동일해. 예부터도 그날 당일 뭐 하다가 어디 나가서 일이 잘 안 되면 손이 걸리나 가거든. 그 이제 이사를 가는 거는 팔방이 있어. 우주 공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면으로 내가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옮겨 가든 간에 내 집에서 이제 대문에 나가 가지고 팔방 중에 어느 방위에 가는데 따라서 길흉하복이 엄청나게 배제돼 있어. 이사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의 운을 보기 때문에 1월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해가 아침에 동에서 떠가지고 저녁에 서로 지듯이 이 천지 운기가 음양순환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 1년 동안에 그 사람이 가야 할 방위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4방위밖에 없어. 8방 중에서. 그냥 이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방위 뭐 가면 되지 가는데 그게 아니다 가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곳을 택해서 가는데 철록 방위에 해당되는 방위에 내가 이사를 가기 때였다면은 철록이라 가는 거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방위라. 출세 운도 있고 재물 운도 있고 또 가족이 다 이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화합돼 가지고 집을 이룰 수 있는 성가할 수 있는 운이 그게 철록방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철록방위가 첫째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를 가면은 식신방위가 있어.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이 또 잘 되는 풍부하게 돈이 잘 벌리는 방위를 갖다가 식신방위라 그래. 아주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방위를 잘 선택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건재하고 돈도 있고 또 내가 권력도 있고 하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서 하면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이라.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음양의 조화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겨울에 이 날씨를 보면 알아. 아침 날씨와 저녁 시간 이 시시때때로 기온차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운도 역시나 이제 그 자연에서 그러한 조화가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뭐 태양이면 태양이고 저녁이면 이제 뭐 저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내인데 맞는 기온이 있고 맞는 위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사 방위가 그렇게 중요해.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하게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방위가 전혀 맞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이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 흉방이 되면은 가면 안 돼. 삼살방위라든지 대장군방위라든지 징계방위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흉화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방위가 있어. 꼭 가야 된다. 사정이 그렇다면은 방편으로 물레이사라고 해가지고 비켜서 가는 수가 있어. 자기인데 맞는 방위로 그 자리를 비켜 가가지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간에 그 자리가 자기인데 좋은 이제 운이 오는 방위로 맞도록끔 비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의식주가 제일 첫째이기 때문에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밥솥하고 우리가 이제 잘 때는 언제든지 이불을 덮고 자기 때문에 내 몸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불을 하고만 가지고 가서 그쪽에 하룻밤을 자고 집에 있는 이사는 이제 싣고 이제 바로 그리로 가고 몸은 하룻밤 그쪽에 가서 자고 갈 집으로 들어가면 그게 방편이 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제 하면 돼. 개묘년 새해에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마스터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이 이사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만 맞춰서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나. 왜냐하면 이사 가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많거든. 가족에 불행이 온다든지 하는 사업이 또 잘 안 된다든지 그 대주가 이제 참 이사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3일 내지 석 달이라 가는데 나쁜 방위에 가게 되면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뇌졸중으로 이렇게 급사를 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사 가는 거를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심중을 기해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당부를 하고 싶어. 이사 가는 방위 중에 해를 보는 방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 가서 해를 보는 방위가 우리가 이사를 이제 잘 살라고 가고 하는데 이사를 가면은 의식이 나가는 재물이 나가는 방위가 있어. 태식이라고 먹는 것이 나간다 하는데 태식 방위에 가게 되면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돈이 자꾸 나가게 되고 가정에 이제 그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불행하노.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 1년 그 생기에 따라서 바위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 대식 바위에는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봐야 되고 또 안손 바위라 하는 게 있어. 안손에 이제 눈 실명한다. 말하자면은 이제 다친다 하는 건데 가게 되면은 이 눈을 실명하게 돼. 어디 뭐 가시에 찔리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첫째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데 식구 중에
또 실명을 하는 그런 무서운 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안손 바위가 있는가 하면은 징계 바위라고 그 가면은 식구인데 이제 우환이 생겨 병이 생겨 병 그냥 우환이 아니고 병이 생겨 이 병도 생기고 저 병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언제 한 사람이 갑자기 이사 가가지고 병이 들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어딨노. 그래서 그 징계 방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개바위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오개바위도 역시나 그 이사를 가면은 병이 생기는 걸 가지고 오개라 그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참 병이 생기면서 하는 또 일이 잘 안 돼. 사업을 하나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좀 돼야만이 이제 잘 살 수가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데 그 오개방에 가게 되면은 난데없는 또 불치병도 생기고 하는 일도 또 잘 안 돼 가지고 사업도 이제 부도가 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오개방이가 또 있어. 징파방이라고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가면은 이제 이 파괴 뭐든지 이제 그 이사 가는 날리는데도 이제 파괴가 되든지 차가 이제 참 고장이 나든지 뭐든 간에 이사 가는 그 자체부터 걱정이 생기고 잘 안 되고 해서 이사 가면은 가는 날부터 이제 하는 일이 안 되고 집 식구들이 이제 그 화합도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니까 불화가 생겨가지고 가화만사소인데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불화가 자꾸 일어나니까 서로 충돌이 되고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위도 있어. 그 방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던 사람은 오히려 이제 참 그 직장에서 떨리 나오는 수도 있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청이 되든지 그러한 그 이제 불행이 오기 때문에 참 이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해. 이사 방위를 잘 보고 제대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 이럴 때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다 그걸 잘 봐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좋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면은 집터가 좋지 않아가지고 집터가 좋지 않으면은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집터가 이제 생기지질해야 돼. 생기가 나오는 그런 좋은 이제 털해야 되는데 그 터가 이제 골짜기를 메웠다든지 산을 절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위가 암만 좋아도 가게 되면은 그날 저녁 이사 가가지고 그날부터 잠이 잘 안 오고 피로가 쌓이고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될 일이 없잖아. 만약에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참 절개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집에 들어갔다면은 또 교통사고도 나고 주로 심장마비로 그런 데는 가거든. 심장마비, 뇌졸중, 중풍 이것이 동일하게 그게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맞는 방위에 가더라도 첫째 터가 좋은 주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사를 준비하실 때, 집을 구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을 구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어. 그 집을 구한다 하는 게 그래. 어느 가정이라도 작은 집에 있다가 직구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주택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가정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 예부터 이제 주택 구하는 것이 바로 이사인데 그 이사를 잘 가야만이 사업도 번창하고 출세를 하는데 주택 잘못 가서 이제 또 해를 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 오랜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은 주택을 살 때 오래 살던 집 고가를 살 때에 좋지 않다 하는 원인이 바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바깥에서 봐도 담이 있다면 담이 허스럽고 하다 하면은 그것도 또 볼 문제가 되고 오래된 건물은 생기지지가 아니고 식은 땅 같은 경우에는
담벽이 이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덕덕 갈라진 게 있어. 그럴 때는 좋지 않는 터라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여름 같으면 이제 마당 안에 뜰에 꽃나무라든지 이래 식물을 심어 놓고 하는데, 식물이 이제 말라 죽든지 이제 좀 생기가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잎이 빛이 나야 되는데 시들어 있고 이제 무성하지 않을 때에도 이 집에는 지금 기가 다 됐구나, 냉기가 올라오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거기는 분명히 이제 땅에 지기가 없고 수맥이 많고 수기가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때서 벌써 여기에는 좋은 터가 아니다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집 안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맑은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공기가 좋지 않고 탁한 공기가 있고 하면은 분명히 보면은 방제 이 모서리 벽지 보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변색이 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수맥이 많아가지고, 뭐 학생이라면 학생도 불면증으로 해가지고 피로가 오고 이래서 학력이 올라갈 수가 없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맥이 많으면은 불면증뿐 아니라 혈압, 당뇨라든지 백병이 다 일어나. 수맥이 있으면은 이 몸에 약한 부위부터 백병이 다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는 벌써 돌아볼 거 없이 그런 집을 사서는 안 된다. 그걸 참고를 해야 돼. 그냥 끝만 보고 이제 참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이면 다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내가 얘기한 그 점만 이제 알면은 식구들이 해볼 일은 없어. 위치한 동네나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구조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뭐 첫째는 그 집 터거든. 집 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위가 내 것이 되는데, 집 터가 나쁘면은 주위 환경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래도 안 돼. 딱 내 몸에 적응하는 좋은 길을 받고, 나쁜 기가 있으면 나쁜 길을 그대로 다, 왜냐 잠잘 때에 그 모든 길을 다 이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암만 좋은 산이 있고 또 주위가 아무리 뭐 환경이 좋다 그래도 그거하고 직접 내 몸에 닿는 부분하고는 천지 차이라. 바로 내가 살 주택이 좋아야 되고, 주택 중에서도 그 안에 내부 구조에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 집에 감정을 가보면은 그 집 안에서도 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또 수맥이 흐르는 곳이 있어. 만약에 이제 주방에 수맥이 많은 집에는 음식을 하는 주부들의 첫째 관절부터 조찬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 부분에 따라서 그마침 그렇지. 잠잘 때 또 침대 밑에 또 수맥이 있는 그런 이제 방에는 잠이 잘 안 오니까 피로가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니까 이제 몸이 항상 이제 개운하지 않고 정신이 개운하지 않고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가 없고, 피로하니까 또 좋은 발산이 나오지를 않거든. 겨우 시간만 떼는 거지.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피로가 안 가시고 자꾸 이제 그 가족들 중에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하면은 우리 집에 여기 수맥이 많다 하는 거. 첫째, 수맥이 많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그 막을 수 없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 네, 4대째 풍수 비법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저희 멋지동 컴퍼니만의 특별한 이사 방향 신청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밑에 저희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고요. 내려가셔서 집구조 진단서, 이사방향 진단서 여러 관련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사방향 진단서를 저희가 신청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사방향 진단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샘플도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총 12장으로 된 진단서입니다. 단순히 이사방향만
표시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간다는 의미 그리고 이사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요. 새 집을 찾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12장의 진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원하신다면은 아래 컨설팅 신청 페이지를 눌러주시면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진단서 받으실 이메일,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고 작성을 눌러주시면은 저희에게 신청서가 전달이 되고 주문량이 항상 이사 방향 진단서는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멋지동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